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매개변수 함수다. 뭘까요? 평면이나 공간상의 곡선이나 곡면 같은 것들을 매개가 되는 변수로 표현한 함수를 매개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연 상태에서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함수로 표현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매개변수를 이용한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한 예를 먼저 보면서 한번 좀 얘기를 끌어나가 볼까요? 자, x equal to 2분의 1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 있고, 그 다음 y는 t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식은 현재 지금 t를 매개로 해서 표시가 되어져 있는 함수예요. 그렇죠? 자, 얘는 우리가 여기서 t를 끄집어내 보면 t는 2x-1이 되어지게 돼요. 자, 여기서 구한 이 t를 이 식에다 갖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y가 2x-1의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을 거꾸로 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표시가 가능해지는 거고, 이렇게 매개변수로 표시가 되어진 것들을 다시 일반적인 함수의 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투 4라고 하는 원방정식을 주겠습니다. 자, 이 원방정식을 매개변수 함수로 표시할 수 있을까? 가능하겠죠. 자, 우리 좌표평면 위에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반지름이 2인 그런 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원 위에 점 P의 움직임을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P의 움직임은 중심 O를 기준으로 하는 이 동경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표현이 되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XY다 라고 잡아주게 되면 이때 이 X하고 Y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우리가 점 P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2 코사인 세타고 여기는 2 사인 세타가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매개변수 함수예요. 그러니까 점 P의 위치는 X좌표가 2 코사인 세타 그리고 Y의 좌표가 2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식을 매개변수 함수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세타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걸로 하면 범위가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그죠? 매개변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미분법이에요. 그죠? 미분법이니까 어떻게 미분을 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은 합성함수의 미분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가지고서 합성함수 미분할 때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서 한번 좀 미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미분을 한번 해보는데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자, dy dx는 얘는 먼저 2x-1의 제곱이라는 이 y를 먼저 2x-1로 미분을 하고 다시 그 2x-1을 x로 미분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하고 얘가 샥샥 없어지면서 결과적으로 dy dx를 구한 그런 결과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2의 2x-1의 1승 그리고 2x-1을 x로 미분했으니까 2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2x-1 이렇게 미분이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계는 매개변수니까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2x-1이 지금 여기서 뭐냐면 2x-1은 t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모두 t로 바꿔버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2x-1의 제곱도 y라고 바꾸겠습니다. dy
t, 여기 dt, 그리고 dx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얘가 뭐라고? 얘가 바로 dy dx라고. 그러니까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그대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매개가 된 거예요, 요게 매개가 되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을 시켜보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함수를 표기할 때 그게 꼭 하나의 변수만, 하나의 매개 변수만 이용해서 표시가 되어지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y, dx를 구하는데 만일에 y가 t로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y를 t로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 다시 그 t가 u라는 변수로 표시가 되어졌다면 이렇게, 그리고 그 u가 x로 표시가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런 매개체들을 이용을 해서 미분을 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을 하는데 중간에 이런 매개체가 되어지는 변수에 의한 미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꾸려나가면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미분을 해보세요. 주어진 식에서 나는 dy, dx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얘를 구하려고 하면 현재 지금 y도 세타로 x도 세타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타가 매개가 되어지는 거니까 dy, d 세타 그리고 d 세타, dx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얘는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쓰면 되는데 x가 세타로 표시가 되어져 있지 세타가 x로 표시되어져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바꿔줘야 되겠다.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의 연산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x-분의 y-가 되어지는 거네요. 세타에 관한 한. 자, 그러면 dy d세타를 먼저 미분을 해보면 얘는 2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는 거고 dx d세타를 구해주게 되면 세타로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함수의 매개변수 함수인 이것을 미분을 해주면 dy dx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계산한 결과가 dy dx를 구하는데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도 괜찮고, 아니면 원식에서 통상 우리가 y fx꼴로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x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함수가, 매개변수 함수가 실변수 함수의 형태의 꼴로 표시가 되는 것도 공부를 했고, 또 실변수 형태의 꼴로 되어져 있는 함수를, 방정식을 매개변수 형태의 꼴로 바꾸어주는 이런 것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분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일반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자, x라고 하는 식이 gt로 표시가 되어지고 y라는 식이 ft로 표시가 되어진다고 합시다. 즉 x하고 y가 t를 매개로 하는 매개 변수 함수예요. 자, 이때 g도 미분 가능하고 f도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런 단서하에 나는 x하고 y에 관한 이 식으로부터 dy dx를 구하고 싶어요. dy dx를. 그러면 우리는 t가 매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t를 매개로 해서 dy 먼저 t로 미분해주고 그 t를 x로 미분하는 이런 작업을 해주자. 조금 전에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얘는 분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곱하기 dx dt 분의 1로 써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dy dt는 바로 f-t입니다. f-t. 그 다음에 dx dt는 g-t예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x equal to gt, y equal to ft라는 이런 매개 변수 함수가 있을 때 그들이 각자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dy, dx를 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g-t, 이른바 x-입니다. f-t, y-입니다. 이렇게 x-분의 y-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간단한 내용이었죠. 그죠? 이게 매개변수 함수라고 하는 그 특성만 우리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면 그다지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또 누차에 걸쳐서 변수를 여러 개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식을 읽을 수가 있고 미분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 하나 공부했으니까 또 예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x가 1 플러스 t분의 1 마이너스 t예요. t에 관한 식이네요. 그 다음 y가 2 플러스 t분의 1입니다. 1.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dy, dx를 한번 좀 구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매개변수 함수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t를 구해서 집어넣고 정리한 다음 y equal to fx 꼴에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해나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매개변수가 끼워져 있는 경우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dy, dx는 x-분의 y-로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미분한 것과 이거 미분한 거를 분수의 꼴로 묶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써보세요. 자, 먼저 dy, dt부터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왜 이러나요? dt. 자, 요거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얘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분수 함수의 미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 플러스 t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집니다. 분수함수 미분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그 다음 dx, dt는 요거 미분해 주는 겁니다.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어떻게 되나요? 저 위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지네요. 자, dy, dt하고 이렇게 흐리게 나왔나요? dy, dt하고 dx, dt를 그냥 구해버렸어요. 이게 x-, 요게 y-, 이게 x-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y, dx라고 하는 것은 x-분의 y-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분의 얘가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 분의 2 플러스 t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했더니 2 플러스 t의 제곱분의 2가 아니고 여기가 2가 붙고 여기에 1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됐습니까? 미분하는 과정에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매개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은 합성함수의 미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적용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매개변수 함수들 중에 실수 함수의 형태로, 실변수 함수의 형태로 바꾸기가 조금 불편한 것들도 있고, 또 자연계에서는, 일상적인 자연계에서는 모든 운동의 형태들을 함수의 꼴로 표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매개변수 함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함수라고 볼 수 있는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곡선을 한번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사이클로이드 곡선, 이름이 좀 멋지죠? 저 어떻게 생긴 걸까?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이런 구조예요. 자, 여기 지금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가 이렇게 굴러갑니다. 자전거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나요? 안장, 핸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가
이렇게 굴러가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점을 하나, 타이어에다가 점 하나 찍어가지고서 이게 굴러가는 사이에 이 점이 움직이는 궤적은 어떨까? 옆으로 조금 더 가면 좀 더 올라가겠죠. 조금 더 가면 좀 더 올라가겠죠. 조금 더 가면 좀 더 올라갈 테고 조금 더 가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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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땅에 완전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될 텐데 이 곡선의 궤적을 이 자취를 우리는 사이클로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기와 있죠. 전통적인 기와가 이런 식으로 생겼나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전통적인 기와, 이 기와가 이 곡선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형태를 쫓아가고 있다 그럽니다. 왜 그거를 쫓아가고 있느냐면 현재 이 곡선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곡선 중간을 정확하게 자르고 이 위치에서 구슬을 이렇게 굴렸을 때 떨어지는 속도하고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직선 형태로 만들어 놓은 이 위치에서 구슬을 굴렸을 때 떨어지는 속도하고 비교를 하면 이 곡선을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우리가 그것을 계산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와의 형태라면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빠른 속도로 중심까지 내려가게 될 테고 중심으로 빨리 내려오면 그 물들이 모여가지고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전통적인 기와에도 이런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도 그런 거를 알아가지고 경험으로 알아서 만들어 썼다는데 현대 살고 있는 우리가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이해를 못한다거나 또 개념적으로 접근해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식을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직선 위에 이렇게 생긴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심도 옆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겠죠. 그죠? 얘가 그리고 여기를 정점으로 하겠습니다. 고정점. 자, 요 점 P라고 할게요. 이 점의 궤적을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낼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중심이 여기로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P라는 점은 얘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니까 P라는 점은 약간의 이동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P 이렇게 잡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구분을 짓기 위해서 P 다시라 그럴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 P의 위치를 통해서 매개변수 함수를 유도를 하려고 해요. 자, 원주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원주 위에서 움직일 때는 동경이 참 중요한 거죠. 현재 지금 P가 여기서 돌아서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중심각이 즉각 여기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 그렇게 주게 되면 이 점 P의 위치는 XY라는 점으로 표시가 가능하게 될 거예요. 점 P라는 점은 XY라는 점으로 표시가 가능하게 될 텐데 이때 X가 어떻게 표시가 되어질까? 점 P의 X좌표. 점 P의 X좌표는 이렇게 체크합니다. P에서 이렇게 수선을 하나 내리고 줍시다. 그러면 점 P의 위치는 최초 이 위치에서 요만큼 이동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다가 우리 이렇게 Y축 하나 세워주고 원점이라고 그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X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찾아낼 거니까. 자, 그러면 현재 이 위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데 그것은 이만큼의 거리. 왜 갑자기 이만큼의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점 P의 이동 거리예요. 점 P가 이렇게 돌면서 여기 있던 P가 이만큼을 이동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바로 이 길이하고 같은 길이입니다. 이 길이하고. 구분이 되겠습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 P의 위치, 점 P에 대한 X좌표를 알아내려면 이만큼 알려진 길이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겠다. 이 그림을 잘 보니까 여기에서 중심각을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반지름 r일 때 사인으로 표시가 가능하죠. 그죠?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이만큼 r세타만큼 와서 요 길이가 r세타입니다. 요 길이가 r세타죠. L equal to r세타. 그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r세타입니다. 요 길이하고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r세타 길이에서 요만큼 뒤로 빠진 거야. 여기 지금 뭐예요? r 사인 세타죠. 그래서 r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는.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전 P의 y좌표는 바로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근데 그 길이는 바로 반지름 R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뺀 거예요. 그죠?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R 코사인 세타죠. R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R에서 R 코사인 세타를 뺀 게 바로 y좌표가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사이클로이드 곡선 위에 좌표를 매개변수로 표시한 겁니다. 매개변수 함수예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한 매개변수 함수. 됐습니까? 이게 지금 전피의 위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피의 위치. 우리가 다항함수의 미분에서도 속도, 위치 등등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듯이 여기서도 얘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속도를 알아내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도함수값. 그쵸? 이것으로부터 dy, dx를 구할 수가 있어야죠. 그죠? 자,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밑에는 x를 미분한 거, 위에는 y를 미분한 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r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한 거, 위에는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한 거, 요거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밑에 미분하니까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나와야겠죠? r 코사인 세타 분의 위에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분모분자 r이 있으니까 날려버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사이클로이드라는 곡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매개변수 세타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표시를 해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한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을 통해 가지고서 도함수도 구해줬습니다. 자, 이 내용은 위치로부터 속도를 얘기하는 속도 가속도 파트에서 이런 얘기들이 한 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지만 수고 많았습니다.